매일매일 쏟아져 나오는 뉴스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는 경우가 많죠. 한 주간의 이슈를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주간 뉴스 한판, 지금 시작합니다. 네, 지난주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슈가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2년 전 전당대회 과정에서 불법 정치 자금을 주고받았다는 의혹입니다. 17일 월요일 이재명 대표가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녹취록 등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더 이상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돈봉투 의혹을 먼저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히며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립니다. 당대표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낸 건 지난주 초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이후 처음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번 의혹을 검찰의 기획수사로 규정하며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오고 갔음을 암시하는 구체적인 녹취록이 공개되고 당 안팎에서 비판 여론이 비등하는 등 코너에 몰리자 일단 몸을 낮춘 것으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할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당은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가능성이 커 보였던 자체 진상조사는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성과를 내긴 어렵다는 설명이지만 자칫 무늬만 조사 논란을 빚거나 당내 분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다현입니다. 제보센터를 설치해서 양심 있는 민주당 내의 인사나 관련자들이 더불어 돈봉투와 관련된 각종 제보를 저희들이 적극 수집해서 매표 행위라고 봐도 됩니까? 뭐 거의 실질적인 그런 성격과 다를 바가 없죠. 또 이런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아주 냄새나는 아주 고약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는 저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이른바 건축왕에게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해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대규모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또다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입니다. 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18일 화요일 전국 단위의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대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전세 사기 깡통 전세는 사회적 재난이다. 즉각 마련하라. 전국 각지에서 모인 전세 사기 피해자들. 손에는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피켓이 들렸습니다. 피해자들은 전국 단위 대책위원회를 출범하고 전세 사기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거래제도의 허점을 이용한 사회적 재난이라는 겁니다. 사회적인 재난이고 지금도 전국 각 방방 곳곳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도 등 모든
재난으로 인정하고 바꾸지 않는 이상 계속됩니다. 아마 더 많이 할 겁니다. 피해자들은 가장 우선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경매 절차의 중단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는 실질적인 구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범정부 TF 구성을 요청했습니다. 이제라도 전면적인 피해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를 일시 중지하여 추가적인 정부 대책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십시오. 경매 중지가 어렵다면 경매에 나온 집을 살 수라도 있게 피해 임차인의 우선 매수권을 보장해주는 특별법 제정도 촉구했습니다. 또 피해 유형별로 상황에 맞는 지원과 재발 방지 대책,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날은 최근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20, 30대 전세 사기 피해자 3명에 대한 추모도 함께 이뤄졌습니다. 연합뉴스TV 한흥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와 정치권에선 대책을 강구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유예 조치를 20일부터 시행했습니다. 다만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서 정부가 은행권에 협조를 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 당정은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매물이 경매에 넘어갈 때 우선 매수권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이들에게 주택 구입 자금을 위한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적인 전세 사기에 대해선 범죄 수익을 전액 몰수 보전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에 나설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여러 전제 조건이 붙기는 했지만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의 정부 입장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겁니다. 러시아 측은 이 발언을 두고 전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를 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나 학살, 심각한 전쟁법 위반과 같이 국제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면 이 같은 지원만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과 우리나라와의 다양한 관계를 고려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뿐이라고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여러 가지 전제 조건이 붙었지만 살상무기 지원 불가라는 기존 정부 입장에서 나아가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 가능성까지 언급한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윤 대통령 인터뷰에 대해 러시아는 전쟁 개입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현지 시간 19일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군 대변인은 윤 대통령 인터뷰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공급은 특정 단계에서의 전쟁 개입을 간접적으로 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전체 과정에서 비우호적 입장을 취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이 보도된 뒤 대통령실은 별도 입장을 내고 크렘린궁 대변인의 언급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얘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윤 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정확히 읽어볼 것을 권한다며 민간인에 대한 대규모 공격 등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의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지원할지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구아림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튿날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외무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어떠한 무기 제공도 반러시아 적대 행위로 간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주한 러시아 대사관은 한반도 안보 상황의 맥락에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란 입장을 내놨고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북한에 대한 최신 무기 지원까지 언급했습니다.
네, 20일 목요일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일정이 발표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한미동맹 70주년에 맞춰 이루어지는 방미 기간, 정상회담과 미 의회 연설 등 굵직한 일정이 줄줄이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5박 7일간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대통령의 국빈 방미는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입니다. 백악관도 같은 시간 윤 대통령의 방문의 구체적 일정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핵심 행사인 정상회담 그리고 공식 환영식과 국빈 만찬은 방미 3일 차인 현지 시간 26일 수요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날엔 미국 의회에서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고 미군 수뇌부로부터 정세 브리핑도 받습니다. 보스턴으로 이동해서 하버드대에서 정책 연설도 하고요. 또 양국 대통령 부부가 함께 한국전쟁 기념비를 방문하는 등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첫 번째 의제 역시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대응 문제였는데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나토식 핵 공유에 맞먹거나 또 그보다 더 강한 확장 억제 방안이 합의가 돼 명문화까지 될지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 중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 이른바 한국식 핵 공유로 이렇게 부를 수 있는데요. 나토와 달리 핵무기를 반입하진 않지만 미국 전략자산 운용에 우리가 기획 단계 또 실제 운용 단계에 깊숙이 관여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로 알려졌습니다. 이 밖에도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 산업 공급망을 강화하고 우주 협력 또 정보 협력도 모색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 TV 방현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19일 외신 인터뷰 발언을 둘러싸고 한중 외교 당국도 충돌했죠.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을 두고 중국이 말참견이라고 반발했고 우리 외교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주한 중국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급속히 얼어붙고 있는 모양새인 한중 관계를 짚어봤습니다.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하는 자는 반드시 불에 타 죽을 것이다. 신강 중국 외교부장이 오늘 오전 상하이에서 열린 한 포럼에서 한 말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谁要在中国主权安全上搞动作，我们绝不退让。在台湾问题上玩而活者，必自焚。 무력에 의한 대만 해역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한 것은 아니지만 윤 대통령 발언의 취지를 거론했고요. 어제 한중 외교당국이 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신 부장은 최근 중국이 규칙에 기초한 국제질서에 도전한다거나 무력이나 협박으로 대만 해역 현상을 일방으로 바꾸려 한다. 또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한다는 등의 괴담을 자주 듣는다고도 말했는데요. 이런 발언은 최소한의 국제 상식과 역사 정의에 어긋나며 그 논리는 황당하고 또 그 결과는 위험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불장난은 앞서 중국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여러 차례 썼던 표현인데요.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때나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며 대만 문제를 언급할 때도 불장난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도 윤 대통령의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 말참견을 용납하지 않겠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습니다. 오는 26일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대만 관련 논의 앞서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연합뉴스TV 임광빈입니다.
돈 봉투를 줬네 마네 시끄러운 동네가 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그리고 2023년 오늘의 민주당. 돈 300이면 식비밖에 안 된다는 변명의 말도 들립니다. 같은 시간 다른 동네에선 몸릴 집 하나 없는 청년들의 절규가 들립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 사기 피해자의 휴대전화엔 2만 원만 보내달라 엄마에게 보낸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겐 가벼운 그 돈이 누군가에겐 삶을 짓누를 만큼 무겁습니다. 전세 사기 없애자 정치권의 숱한 구호들이 유독 공허하게 느껴지는 한 주였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에도 깔끔한 정리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뉴스 한판이었습니다.